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테마는 흐르는데 왜 내 포트폴리오는 팔할까 하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머니트렌드 꼭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오늘도 가득 채워놨으니까요. 가득 충전만 해가시면 됩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도 가득한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 꽉꽉 채워서 준비했으니까요. 완충하시기 전에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네, 3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금리 인상과 긴축 속도감에 대한 우려로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88% 내린 2,735.03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개장부터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에 2,730선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지만요. 개인의 순 매수세가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98% 내린 943.1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개인이 1조 1,402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이 5,658억 원, 외국인은 5,894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투자 동향도 보겠습니다. 개인이 2,931억 원 역시 사들였고요. 기관이 1,773억 원, 외국인은 1,035억 원 동반 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머니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KG그룹 쌍용차 인수 도전 내부 검토라는 기사인데요. 쌍용차가 이렇게 핫했던가요? 쌍용차 인수 전에 다시 활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쌍용차 인수권만큼 강력한 테마가 있나 싶을 정도로 관련주들의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KG그룹입니다. 월요일엔 쌍방울, 화요일엔 금호 HT, 그리고 오늘은 KG그룹까지 새로 등판을 했는데요. KG그룹은 국내 최초의 비료 회사죠. 경기화학, 현 KG케미칼이 모태인 그룹인데 KG이니시스, KFC 코리아, 동부제철 등을 인수하면서 전자지불 결제 대행업, 프랜차이즈업, 철강업 등으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가 늘어난 만큼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먼저 등판한 에디슨 모터스는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인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금호 HT와 새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어떨까요? 에디슨 모터스에 비하면 자금력이 나은 편이지만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그러면 KG그룹은 재무적 투자자인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인수에 나설 계획인데 일단 인수 후보 중에선 가장 유력한 원매자로 올라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는 10월 15일 회생계획 인가 종료 시점에 웃는 기업은 어디가 될지 저희 서울경제TV 파트너와 함께 들여다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시사의 보험주 동반 강세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 오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뛰는 물가에 나는 금리까지 죄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연준에서는요, 비둘기파로 알려진 위원들까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죠. 이런 발언에 미 연준이 다음 달에는 추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면서 시장에선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 만에 4%를 돌파하면서 한은 금통위도 오는 14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물가와 금리의 급등과 함께 은행주, 보험주 등 금융주의 매력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 은행 7개사 합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조 1천억 원으로요. 컨센서스에 부합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보험업종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보험료를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해서 운용 수익을 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주들의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또 추가로 상회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중에서도 더 좋은 옥석을 가리는 일이겠죠. 잠시 후 저희 서울경제TV 파트너와 함께 그 옥석 가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머니 트렌드는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요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증시도 나쁘지 않은 것 네. 같고요. 방송에서 또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잘 가서 마음이 좀 편안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잘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TJ 미디어가 있고요, 또 TYM 같은 종목들이 있죠. TYM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농슬라라고 해서 자율주행 트랙터 관련 이슈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네, TYM 식량난 관련해서 우리 이제 전쟁 나기 전부터 이제 식량난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워낙에 이제 전 세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TYM 같은 경우는 농기계 관련주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었죠. 차트 잠시 보시면요. TYM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이제 전환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기존에 이제 사료 관련주나 비료 관련주들이 일단 시세를 먼저 냈었는데 농기계 관련주들도 한 차례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 돌파 자리에서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죠. TJ 미디어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오늘 고점까지 하면 한 34% 정도 TYM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TJ 미디어도 대략 한 45%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차트 흐름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강력한 저항 라인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고, 특히 이제 TYM 같은 경우 이제 예전 동양물산이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식량난이 올 거다, 식량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TJ 미디어 같은 경우도 저항을 돌파를 앞두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노래방 관련 주잖아요. 이제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피크를 치고 꺾여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TJ 미디어가 대장주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주답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추세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거래량도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일정 가격대가 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 일부 비중만 계속 끌고 가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져가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크게 현재 수익권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000원대 저항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또 한 40% 정도 수익을 또 챙기신 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이 두 종목들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좀 공략하기에는 저점 구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파트너님이 공략을 해주셨던 요즘 핫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노래방 대장주 TJ 미디어 그리고 농기계 테슬라로 요즘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죠. TYM 최근 흐름 아주 좋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 켜고 싶다. 그리고 좀 더 힘있게 높은 수익률 쭉쭉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파란불, 빨간불로 바꿔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이주연 파트너가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TYM 이야기 그리고 TJ 미디어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막판에 나온 뉴스였잖아요. 네.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기존 참여 기업들 뭐 에디슨 EV라던가 또 쌍방울그룹에 대한 좀 우려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KG그룹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편이잖아요. 굉장히 탄탄한 편이죠. 네. 상대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뭐 사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인수전 양상이 좀 어떻게 달라질 건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참 재밌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쌍용차가 뭐 정말 대단한 기업도 아니고 물론 뭐 우리나라 3대 자동차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이제 연역이 있고 뭐 자동차도 저는 사실 쌍용차 뭐 좀 남성미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UV라든지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약간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좋아하는 편인데 어, 과연 이제 적자가 크게 나고 이제 회생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 이런 건 좀 의문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했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포기를 한 부분이고 일단 에디슨 EV에서 이제 인수를 시도를 했다가 지금 계약 납입을 이제 납입해야 되는 날에 납입을 못하면서 쌍용차 측에서 계약을 이제 무산을 시켰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쌍용차에서 이제 다른 인수자들을 찾기에는 이 소송이 일단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쌍방울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종목들 상한가 많이 갔었습니다. 한 7개 종목들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쌍방울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라는 기업 중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광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뭐 흑자 났다 적자 났다 하고는 있는데 네. 기업이 막 탄실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기업들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의문점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역시나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문점들을 계속 이렇게 제시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KG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KG케미칼 자 한번 KG그룹들 오늘 제가 이제 뭐 이슈 떴을 때 바로 노란톡방에도 이제 요 관련주들이 이제 쌍방울과 엮였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KG ETS, 뭐 KG 동부제철,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KG 이니시스, KG 케미칼 이렇게 해서 보면 오늘 동시호가에 상한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온 이후에 시간외에서 다 상한가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에디슨 EV가 네. 10버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랐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쌍용차 인수 이꼴 상한가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많이 박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쌍방울이 또 인수전 참여한다 하면서 상한가가 막 점상으로 이렇게 3번 정도 막 나오고 하는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KG 이니시스가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KG 그룹이 뭐 좀 뭐 실적적인 부분이 좀 삐리하거나 뭐 좋지 않은 그런 기업이었다 하더라도 뭐 올라가긴 했겠지만 네. 좀 현실성 있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 KG ETS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된 사업이 전체 그 회사 매출의 한 50%를 차지하고 굉장히 네.
실적이 탄실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매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또 돈이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컨소시엄에서 이제 뭐 조합, 뭐 P 같은 경우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제 생각에 충분히 우리가 뭐 기사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1조 이상으로 이제 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KG그룹에서는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쌍용차가 회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KG그룹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KG그룹이 이제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요. 급등이 나오고 시간의 상한가 가는 동안에 쌍용차 컨소시엄 관련주들은 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시간에 뭐 한가 간 종목도 있고 급락한 종목도 있는데 물론 지금 뭐 결정이 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기대감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가로 계속 내려간다든지 이러진 않을 거예요. 쌍용차 인수 전에 뛰어든 쌍방울이 뭐 우리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조정 이후에 저는 이제 급등락을 좀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타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래서 매매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선 테마 때도 뭐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홍준표 의원이랑 그다음에 윤석열 의원이 뭐 이렇게 박빙으로 좀 움직였을 때 관련주들 급등락이 이제 희비가 막 이렇게 교차를 했었잖아요. 네. 그것과 뭐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슨 EV 쪽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UNI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쌍방울 쪽은 뭐 광림이나 쌍방울 뭐 종목들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 제가 봤을 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장주급들 뭐 쌍방울, 광림 뭐 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쌍용차 해서 만들어진 이 큰 테마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쌍방울이나 뭐 광림이나 쌍방울 보시면 될 것 같고 KG 컨소시엄 쪽에서는 뭐 KG ETS 뭐 정도 그리고 나머지 관련주들도 사실 기업 실적 굉장히 좋고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다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KG ETS나 KG 케미칼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쌍용차 관련주 해서 분류를 딱 해두시고요. 어느 쪽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쪽은 빠지고 이런 양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송 들어간 부분에 대한 기사들 나오는 것들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에디슨 EV가 소송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자금 면에서는 KG그룹이 지금 좀 우세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KG그룹주 중에서는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KG케미칼이 대장이었고요. 어쨌거나 기대감에 좀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새로 등판한 KG그룹으로 인해서 인수권 관련주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잖아요. 뭐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쌍방울 컨소시엄 관련주들 시간 외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 시간의 시세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그 기업들이 뭐 주가가 등락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쌍방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자회사거나 손자회사거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움직인 건데 이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쌍방울이 인수를 해간다라고 했을 때 네. 과연 쌍용차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회사나 모회사들 기업의 실적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가 꾸준하게 잘 나거나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자금 조달을 떠나서 네. 근데 이제 KG그룹 같은 경우는 이 KG케미칼 이제 동부제철을 인수를 해서 네. 법정 관리에서 이제 워크아웃 잘 만들어냈고 흑자 기업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쌍용차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또 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다 실적을 잘 내고 탄실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가 시세, 뭐 기대감이 아무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KG그룹들 뭐 주가 시세는 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에디슨 EV라든지 뭐 UNI라든지 이 쌍용차 관련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대부분 이제 점상으로 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도 광림이라든지 쌍방울 같은 경우 점상으로 막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건이 오늘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는데 KG 관련주들이 네. 과연 점상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점상으로 또 달려갈지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아마 가장 강한 종목은 이제 점상으로 계속 들어갈 거고 아닌 종목들은 그 대장주 따라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상 들어간 건 우리가 이제 공략하기가 좀 힘드니까 점상이 안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KG그룹주 중에서 상승세가 좀 강한 종목, 그 종목이 이제 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쌍방울 컨소시엄 쪽 같은 경우는 오늘 하한가 갔다가 하한가 풀렸어요. 저는 이게 이제 하한가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내일 아침에 개파락 나오는 데서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초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소멸이 된 게 아니에요. 쌍용차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단기간 급등했다가 낙폭이 굉장히 과하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또 살려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종목들 보면 하한가 들어갔다가 하한가 풀린 종목들도 있고 뭐 급락이 나와서 한 8%, 뭐 6% 이렇게 이제 지금 하락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제 생각에는 뭐 급락 나온 것들 내일 좀 아침에 이렇게 바락 출발해서 반등하는 흐름들은 한 차례 주고 네. 다시 또 밀려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이 뭐 KG도 가고 쌍용차도 쌍방울도 가고 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속 게임처럼 어떤 쪽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쪽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고 네. 변동성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굉장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거다. 쌍방울이나 광림 아니면 뭐 IOK 이런 것들 뭐 그 자금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네. 한가 출발했던 종목이 거의 뭐 장중에 한 45%, 50%까지 반등을 했다 또 죽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점 구간을 한번 잘 노려보시는 것도 뭐 하나의 뭐 매매 관점에서는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주로 좀 분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점상을 갈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주 대응책을 좀 더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금호 HT라던가 네네. 사실 오늘 더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곤란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글쎄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쪽이 누가 봐도 가능성으로 점쳐볼 때는 KG가 네.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쌍방울이 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나? 그러니까 대장주 따라서 어차피 다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네. 광림 따라서 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체크해야 되는 거는 광림의 주가가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만약 후발주들이나 뭐 이런 3등, 4등 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광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시가 갭을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 시초가부터 반등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광림이라든지 이제 쌍방울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워낙 뭐 대선주로도 또 엮여 있었기 때문에 광림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나올 텐데 이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을 그냥 각오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차례 조정이 좀 급하게 나온 이후에 뭐 다시 한번 달릴 수는 있겠지만 고점권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세력들 입장에서 그걸 다시 올려주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텐데 그게 기간 조정으로 갈지 뭐 가격 조정을 좀 더 심하게 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가격 조정을 심하게 주게 되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려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내일 아침 갭 하락이 얼마나 뜨느냐에 따라서 네. 시초가 공략을 할지 아니면 시작하고 나서 흐름을 보고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광림이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아침부터. 그래서 네. 만약 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고 싶다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내일 아침에 장중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충분히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머니트렌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일전에 개인의 선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장주 따라서 움직일 거고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건 아침에 시가 개파락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관련주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시시각각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주연 파트너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관련한 대응책들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좀 하락을 했어요. 뚜렷한 주도주가 좀 부재하는 가운데 보험주들의 활약이 돋보인 하루였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긴축 시사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온건파로,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연준 위원들까지 최근 강경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가 뭐 비둘기파, 매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 의원들은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뭐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전체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금리적인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5월 달에 빅스텝이라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고 뭐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빅스텝이 나오겠구나라고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연준에서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 50bp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월가에서는 0.75에서 1%입니다. 한마디로 75bp에서 100bp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큰 폭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50bp 정도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갑자기 연준이 100bp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75bp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완화시키고 시장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될 거구나 하는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요, 연준 회의록, 연준 회의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나 이런 데서 그런 힌트들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고 일어났더니 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네. 이런 일은 이제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경기 침체로 확 빠지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비둘기파였던 사람들이 매파로 변신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해주고 사람들의 이제 기대치, 그러니까
뭐 0.25%씩 단계적으로 올리겠지 하는 그런 기대치보다는 이제는 조금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 결국은 선반영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딱 했을 때는 시장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뭐 6월달, 7월달부터 이제 하락장으로 꺾여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고 네. 저점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 하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내려가는 이유가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점 잡고 예상대로 올라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아직은 추세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한 3일 전부터, 3, 4일 전부터 제가 채팅방이라든지 방송에서 이제 조정 2파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3월부터 해서 시세가 쫙 올라왔는데 미증시가 여기서 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국내 증시가 뭐 거기에 따라서 동조화돼서 계속 내려갈지 아니면 뭐 최근에 좀 잘 버텨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와 상관없이 디커플링 돼서 좀 움직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네. 저는 하락폭이 뭐 좀 적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따라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오늘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요한 가격대라고 단기 추세적으로는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줬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이 흐름이 하방으로 계속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요. 뭐 이런 제가 뭐 기술적인 팁을 갖다 방송에서 좀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뭐 갭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땐 추세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뭐 내일 제가 공방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은 이제 조정기로 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가느냐? 네.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만 딱 놓고 봤을 때는요 상승 전환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 하락장이었습니다. 반등이 나온 거지 추세적인 전환이 만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장이고 지금 뭐 추세적인 하락 추세는 일단 멈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변곡점에서는 굉장히 좀 큰 파동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조정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 2600포인트를 지켜줬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를 지켜주느냐 일단 이게 중요할 거고요. 그 하락폭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서 2파 조정을 끝내고 3파 상승이 나올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파 상승, 2파 조정을 좀 짧게 받고 올라간다면 뭐 3파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거고요. 그러지 못하다 하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관련주들을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시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 이 연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주들이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주도주가 따로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금융주들이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이 주도주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하냐면요.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52주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도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이런 뭐 종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냐 하면 결국은 시장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종목들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성향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최근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 엄청나게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사실 이것도 뭐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원자재 관련주들 중에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묻어두고 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네. 주변 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네. 보면 신고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KT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통신사죠. 네.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통신사들이 이런 시세를 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면 보험주들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금리 인상을 하니까 뭐 보험주들이 강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고려아연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니까 뭐 금융주들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을 놓고 과연 시장이 상방으로 확 치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고 무언가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큰 대세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냥 나오고 있는 기사들만 체크해도 빅스텝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급락이 나오게 돼 불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거기 인플레이션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 놓고 편하게 주식을 뭐 어떤 종목들 성장주들 막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닙니다. 중국 셧다운 되고 있고 물류가 지금 원활하게 돌지 못하는 병목 현상 때문에 또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발생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해서 기업들에 대한 고정비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셨을 때 어디가 안전할까? 우리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이유는 결국 안정성 때문이거든요. 큰 수익률을 노린다라고 하면 대형주 KT 같은 거를 사지 않겠죠. 보험주들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이고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대로 자금이 쏠릴까? 돈이 움직이는 곳이 결국은 정답인데 네. 그러면 왜 그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고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제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나면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점에서는 자금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경기가 정말 탄탄하고 시장이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완전 좋아진다라고 하면 성장주들이 폭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전쟁 이슈도 있죠. 푸틴이 언제 핵폭탄 버튼을 누를지 네. 물론 가능성이 낮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들 내에서 가능성이 낮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이 되었을 때는 그게 블랙스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뭐 핵폭탄을 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이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부분들의 해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돈이 좀 스마트하게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투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찾다 보면 실적이 꾸준히 좋은 기업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PB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즉 굉장히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만에 하나 뭔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청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을 달군 머니 이슈 만나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섹터는 게임 관련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M게임이라던가 룽투코리아 굉장히 크게 올라줬죠. 네, 제가 앞서서 뭐 M게임과 룽투코리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게임주들 월요일 날 개인의 선택에서 이제 M게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네. 어저께 이제 도너리 스탁 시간에 제가 룽투코리아를 시초가부터 공략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두 종목 다 굉장히 잘 갔어요. 네. 특히 이제 룽투코리아나 뭐 M게임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재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열혈 강호라는 혹시 만화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화책은 안 보고 열혈광호라는 게임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게 이제 만화책으로 나왔던 컨텐츠인데 네. 이거를 이제 게임으로 만들어진 이제 이런 사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 명의 유저들이 있었던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룽투코리아에서도 이걸 활용을 해서 뭐 열혈 강호 글로벌을 만들어내고 있고 M게임 같은 경우는 진 열혈 강호라고 해서 뭐 이 게임을 갖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뭐 둘 다 지금 P2E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재료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블록체인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메이드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이 위믹스 토큰이라는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룽투코리아가 이제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게임주들 아침에 이제 보면 오늘 사실 오후장에 시장이 좀 빠지기 전까지는 게임주들 뭐 룽투코리아도 상한가 마감하고 있었고 뭐 YJ M게임이라든지 YJ M게임 좀 오후에 올라왔지만 네. 지금 보면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대다수의 게임주들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룽투코리아, YJ M게임, 그다음에 이제 또 M게임, 미투온, 드래곤플라이, 썬데이토즈, 위메이드, 플레이위드 오늘 뭐 게임주들이 전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저점 구간에서 한 차례 시세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머리를 좀 들어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장이 너무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게임 관련 섹터들이 뭐 메타버스나 NFT 그리고 뭐 이 블록체인 관련된 P2E 관련해가지고 좀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돈이 이쪽으로 좀 꽤나 쏠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니 섹터로 제가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M게임과 룽투코리아 오늘 굉장히 시원한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오늘 방송에서는 머니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 파트너가 선정한 오늘의 머니 종목은 KT입니다. 네, 오늘 KT 흐름 보시면요. 0.95% 상승해서 37,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방금도 KT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머니 종목 KT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KT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간첩도 아마 KT를 알고 있지 싶은데 국내 이제 최대 통신 사업자죠. 네. 그리고 딱 KT 하면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튼실한 기업, 망하지 않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바로 생각을 좀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G라는 이제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5G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확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Io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존의 IoT 사물 인터넷에서 IoE 이제 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그런 사회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네. 5G 시대가 필수적인데 거기에 이제 통신사들이 가장 수혜를 저는 많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1조 6천억, 내년에 1조 8천억, 내후년에 1조 9천억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KT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들은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나 편입을 잘 안 시켜요. 그리고 뭐 방송에서도 사실 뭔가 바로바로 보여드릴 게 있어야지 또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왜 KT를 가져왔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상향 흐름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놀이 스탁에서는 제가 또 급등락주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저녁 방송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아연도 이야기 드렸었고요. 뭐 LX 하우시스라든지 좀 대형주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포트를 뭐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는 종목들만 가져가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좀 취하시면서 네. 매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KT의 실적은 뭐 두말할 거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1조 6천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략 뭐 한 15조에서 뭐 적정 주가로 우리가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20조 정도 시가총액이 돼야 되는 게 결국 이 통신사들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PBR 자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0.6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KT라든지 이런 통신사들도 좀 마찬가지고 기업들 중에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들도 실적 잘 내고 있지만 사실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고려아연이라든지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업이 실적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입니다. 경기에 영향이 없이 우리 핸드폰 안 쓸 수 없잖아요. 네. 뭐 5장 7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좀 이제 핸드폰 떼놓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넷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재 관련주들도 그렇고 보험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관련주들 갑자기 실적이 막 급등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업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종목 공략한다라면 뭐 시가 이하부터 공략 분할로 접근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내릴 때마다 계속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은 종목이니까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43,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훨씬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요번에 한번 KT가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종목도 그리고 단기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함께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포트폴리오 알차게 채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머니 종목으로 KT 공개를 해주셨는데 KT 관련해서 자세한 공략법 알고 가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주신 KT 증권사 리포트 내용은 어떤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선 KT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면서 목표가로 45,000원 제시했고요. 이베스트증권에서는 4분기 그룹사 이익기업 확대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났다라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자, IBK투자증권은요. 2022년에도 우호적인 수익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면서 선입견해버리면 달리 보인다라는 리포트 내용 내놨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제시를 했네요. 네,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 내용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이주연 파트너님 내일 공개 방송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항상 제가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시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한 이야기들 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요. KT 목표가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도 목표가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그리고 공개 방송할 때마다 제가 선물로 한 종목씩 이렇게 드렸는데 대부분 며칠 안으로 시세가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10%씩 정도는 여러분들 또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야기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공개방송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주연 파트너의 이 공개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